반갑습니다. 부동산 투자 여행의 박일입니다. 오늘까지 날씨가 좀 따뜻하고 내일부터는 날씨가 추워진다고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그래도 며칠간은 좀 쌀쌀한 날씨가 올 것 같습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2주간에 걸쳐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토지 투자에 대한, 즉 부동산 투자에 대한 생각을,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지루한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시점에 상기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맹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맹지, 길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거죠. 맹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을 여러분들 잘 듣고 기억을 하셨다가 어떻게 보면은 좋은 재테크의 하나의 사다리 역할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기대해 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도로의 유무에 따라서 땅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맹지라고 하면은 투자 가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매우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심지어는 건축할 수 없는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토지가 없는 맹지 중에서도 투자 가치가 높은 땅은 분명히 있습니다. 서류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안목이 있으면은 오히려 투자의 기회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 계획을 확인하고 가로망이나 세로망 도로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도시가 만들어지는 현장을 여러분들은 많이 보아왔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맹지가 아주 몹쓸 땅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투자하려는 땅이 정확하게 어떤 계획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자, 맹지인 토지가 2차선 도로에 접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접하게 되었다고. 도로에 접하고 있다라는 단어, 용어 한 번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서 한번 검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에 접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어떻게 할까? 맹지였던 땅이 가치가 바뀌고 이후 이 땅에는 맹지를 탈피해서 원룸이라든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 땅값은 당연히 엄청나게 올라갈 것입니다. 한마디로 도시계획에서 땅의 서임세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땅을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대다수 심지어 토지 투자에 부동산 투자에 초보자들이라든가 중급 과정을 정도 아시는 분들은 거의 대다수가 토지 현장에 가보면은 그냥 눈에 들어오는 정도로 가지고 모든 것을 가치를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이 결국은 성공을 못하는 이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투자 용도로 본다면은 도시계획이 잡혀져 있는 맹지가 다르게 보일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확인하는 것이 투자 전에 확인해야 할 서류의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여기까지 정리하면은 먼저 어떠한 토지에 대해서 그 토지에 대한 지분을 기재하고 난 다음에 토지 이용계획 확인으로 가지고 그 토지가 가지고 있는 용도 지역을 먼저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지분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을 보고 내 땅에 앞으로 뒤로 중간으로 도로가 나는지 가로로 나는지 세로로 나는지를 확인을 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가로망이 꺼지는 것만으로서 도시계획의 내용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자, 이게 바로 토지 투자의 어려운 과정이다. 일반인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자, 뭘 알아야 되느냐? 사업 시행 방식 중에서도 택지개발 사업이나 공급이 만약에 내 땅이라든가 내 땅 주변에 이루어져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땅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 번 더. 내가 만약에 투자하고자 하는 땅이 사업 방식이 택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진다든가 또는 무엇으로 인해서 공급된다든가 공급될 토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언론 보도가 있다든가 기재가 돼 있으면은 이거는 한마디로 어떻게 이해하랍니까? 여러분들 신문지상으로 보거나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보더라도 그냥 눈 보고 그냥 넘어갔죠. 그래서 성공을 못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와 같은 택지개발 사업이나 공급이 기재되어 있다면은 국가에서 수용 방식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내 땅을 뺏기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반드시 시행 방식을 검토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업 시행 방식에는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과 혼용 방식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도 반드시 수용 방식이 그러면은 적자가 나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러나 만약에 그 땅이 오래전에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았거나 오래전부터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엄청난 이득이 되겠죠. 그러나 이와 같이 택지개발 사업이라든가 또는 무슨 토지로 공급이 된다라는 언론의 기사가 나온 이후에 그 땅을 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잘못하면은 수용당하면서 보상금이 적게 받음으로 인해서 적자가 나는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방식에 대해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수용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상속이나 정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상속이나 정려를 통해서 그 땅을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던 원래의 소유자들은 큰 이익을 볼 수 있겠지만 투자한 사람은 오히려 매수 가격보다 보상금이 적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알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투자가 어렵다라는 이유. 어려운 만큼 그만큼 어떻게 된다? 경쟁력은 떨어지겠죠. 그만큼 이득은 많아진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이 잡혀있는 곳에 투자할 때는 환지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을 한번 좀 잘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수용 방식보다는 환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곳에 투자를 하라 이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은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된 서류를 자세히 보면은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청 홈페이지라든가 또는 각종 언론에 보도내는 내용을 보면은 그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 계획의 개요가 나오게 됩니다. 개발 사업이 진행될 위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사업 기간은 물론이고 사업 방식까지 공개되고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는 서임세와 또는 용적률, 건폐율 역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땅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충분하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서류를 분석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고 제가 말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서류를 분석하는 거. 자, 서류를 분석하는 거. 토지 이용 계획 확인만 끝나는 것이 보통 대다수 일반들, 초급자, 중급자들이 대다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으로서 이 땅에 뭘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는 정도만 끝내고 투자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요까지 여러분들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 이는 결코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땅 투자는 내가 잘났다고 잘 되고 못났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땅은 현재의 모습보다도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설 것인지 하는 것이, 즉 미래 가치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미래를 예측하거나 그려보는 것이 막막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강의한 내용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더 이상 누군가의 성공을 마냥 부러워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처럼 미국과의 관세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1,500원 가까이에 되고 있는 상황, 여러분들 과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자,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한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까지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연일 방송에 보도된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익히 봐왔을 겁니다. 그러자 주식시장에서 주식 가격이 떨어지자 빚을 내서 투자한 돈이 짧은 기간에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19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누구의 손으로 들어가고 누구의 호주머니에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공중으로 정발된 것일까요? IMF와 영국 중앙은행에서 이미 경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흔히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번에 경주 에이펙을 통해서 아시겠지만은 AI라는 말 아마 언론 보도에서 귀가 닳도록 아마 들었을 겁니다. 자, 이 AI라는 것은 실체가 드러나는 시점은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한마디로 AI로 가야 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실체가 없다는 점에서 차분하게 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복잡하게 머리 써가며 돈 날리지 말고 부동산에 투자하십시오. 결국 날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 전에 내가 살아온 주변 지역을 둘러보고 개발이 된 지역의 도시계획 서류를 찾아가지고 개발되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서 공부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투자의 맥을 짚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자들이 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 투자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뭐든 한번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이 불확실 시대에 가장 여러분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